안녕하세요. 사는게 예술의 호스트 소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원래 시간 가는 거 굉장히 아쉬워하는 사람인데요. 이상하게 2025년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저 새해를 많이 기다렸어요. 뭐 과거에는 새해를 맞이할 때 뭐 그냥 달력의 숫자만 바뀌었을 뿐인데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마음가짐이 달라요. 굉장히 상쾌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2026년을 맞이하셨나요? 저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작년의 힘든 일과 고통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네, 이렇게 2026년 1월이 왔다는 것이 그 증거이기도 하죠. 시간은 성실하게 흐르고 모든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네, 그래서 2026년 1월에 다뤄볼 개념은 바로 걱정입니다. 뭔가 새해에는 조금 더 희망찬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데 네, 반전이죠. 저도 처음에는 이 에피소드의 방향을 뭐 꿈과 희망 이런 걸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에서만큼은 좀 진짜 이야기를 막 해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요.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키워드가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친구들이나 뭐 일하면서 만난 동료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제 실생활에서 나눠보면 우리가 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말 그런 좀 공통된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걱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걱정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걱정은 불안과는 약간 또 그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걱정이 불안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하면서 살기도 해요. 저는 또 MBTI가 N이라서 상상력이 많이 풍부한 편인데 저는 좀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뭐 하나 좀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차가 생긴 이유로 좀 다소 어이없는 걱정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주차를 제가 했어요. 근데 누가 차를 훔쳐가는 거지. 그냥 내 상상 속에서. 그러니까 아니면 견인되는 그런 상상을 해요. 근데 주차장에 가면 멀쩡히 내 차가 있잖아요. 뭐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멀쩡히 있으면 막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몰라요. 뭔가 좀 인생에 하등 쓸데없는데 뭐 이거를 통제할 수 없어요. 그냥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걱정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사소하고 좀 쓸데없는 이런 걱정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정말 그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 또 어떤 정말 그 중요한 순간들을 앞두고 나면 굉장히 걱정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해를 맞아서 걱정이라는 개념이 각자의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네, 요즘 당신이 하고 있는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새해 들어서도 여전히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혹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걱정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지금 방금 드린 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에피소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새해 들어서부터 바로 걱정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차를 도난당한다거나 혹은 견인당한다거나 하는 그런 이제 수준의 걱정이 아니라 사실 당장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한겨레 교육 아이패드 드로잉 강의 개강이거든요. 근데 요즘 사실 오프라인 강의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온라인 교육으로 다 이렇게 좀 몰렸다가
이제는 그마저도 사실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이 평생교육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현재. 그러니까 제 걱정은 이런 거예요. 모객은 잘 되었으려나. 강의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오시는 분들이 좀 최대한 많이 얻어가셔야 되는데 막 첫 개강룩은 어떻게 하지? 뭘 입지? 막 이런 걱정으로 새해를 연 거예요. 뭐 물론 걱정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걱정과 고민 없이 강의에 임하는 것도 무책임한 태도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이런 어떤 계속 인생에서 이렇게 정말 멈출 수 없는 이 걱정? 그냥 이게 비단 저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걱정과 고민을 제 얘기만 해서 뭐 하겠습니까? 저희 예술가 선배님 모셔봐야죠. 네, 나와주세요. 너무 민망해. 나와주세요, 예술가 선배님. 여러분, 네, 새해부터 좀 민망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유를 도와주실 예술가 선배님은 펠릭스, 네, 이렇게 말 저는 거 보세요. 민망해가지고. 네,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작가님입니다. 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뉴욕 모마에 작품이 있어서 아마 아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이 작가님에 대해서 사실 자세히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작품뿐만이 아니라 작가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생애부터 살펴볼게요. 네, 1957년 쿠바 과이마로 출생으로 이후 푸에르토리코에서 성장하고 1979년 무렵부터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한 작가입니다. 네, 사진을 전공했고요. 개념 미술, 미니멀리즘 이후의 언어를 자기 방식으로 흡수해서 작가만의 독특한 창작 세계를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미술관에 사탕을 쌓아놓고 관객들이 하나씩 가져가면서 작품이 이렇게 점점 사라지는 것으로 소멸이라는 개념을 설명한 예술품이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그거 들었을 때 진짜 별게 다 예술이네 막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게 바로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선배님의 작품이었어요. 성함이 좀 다소 기니까 이제 펠릭스 작가님이라고 부를게요.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뭐 예술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되고, 또 스스로 제가 작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제 어떤 그 작가들의 활동 혹은 이 작품 자체가 단순히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공감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오죽하면 막 저렇게까지 하셨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늘 평가받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예전에는 사탕 쌓아놓고 예술품이라 할 수 있어라고 말했던 저 자신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품과 예술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달라지는 것이 만약에 이것이 제가 작가로 성숙하고 있다라는 뜻이라면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탕 작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그러니까 한없이 단순화하려면 단순화할 수가 있고, 한없이 해석하려면 해석이 가능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감상과 사유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작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말 작가의 입장에서 이 작품을 봤을 때 나라면 저런 사탕 더미에서 어떤 삶의 개념을 끌어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만약에 정말로 제가 사탕 더미에서 어떤 영감을 뭐 발견했다 혹은 받았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걸 제가 정말 설득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그런 충분한 설득의 언어가 있는가라는 질문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일상의 언어와 삶의 개념을 작품으로 보여주면서 관객을 설득하는 작가들을 보면
와, 진짜 저는 그냥 존경심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정말 뭘 먹고 그렇게 되신 겁니까, 선배님? 네, 저도 좀 먹어보고 싶습니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작품은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설치가 되었는데요. 관객이 사탕을 가져가고 다시 채워 넣고 그런 과정이 이 작품 안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감소, 즉 가져감, 그리고 보충, 재설치, 이것이 작품의 일부인 거죠. 상실을 부정하지 않고 줄어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걱정이라는 개념에 비추어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걱정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사라질 것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걱정을 통해서 문제의 일부는 해결되기도 합니다. 마치 사탕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줄어드는 것.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해서 말하면 걱정이라는 개념의 속성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점차 줄어드는 것. 그래서 조금 더 사유를 이어가 보면, 그래서 내 안에 굉장히 많은 걱정이 있다. 그러면 이 걱정을 그냥 한 번에 없애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조금씩 줄여보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한겨레 교육 개강 앞두고 너무너무 걱정이 많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저의 걱정은 완벽하게 준비해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걱정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심에 있는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강사룩 이런 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잘 경청하고 또 그분들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게 강사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수수진이 어떻게 비춰질까를 걱정하기보다는 오신 분들의 필요를 채우는 방향으로 이 강의를 꾸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상 저의 걱정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껴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작품에서 정말 사탕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처럼 걱정의 양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해 보는 것. 저의 사유는 그렇습니다. 네, 펠릭스 선배님의 작품 덕분에 저는 걱정을 줄여가자라는 결론을 좀 맺게 되었네요. 네, 다시 작품으로 돌아와서 펠릭스 작가님의 사탕 작품에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 있어요. 근데 그 설정은 사탕은 보충될 수 있다. 하지만 항상 보충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언제 채울지, 그대로 둘지, 이 상태를 얼마나 견딜지. 그래서 이 모든 상태에 대한 판단은 절대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작가에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작품이 되게 제가 좋아하는 지점이 이거예요. 이 작품을 참 그냥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봤을 때랑 정말 이 작품을 공부했을 때랑 진짜 시선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작가가 철저하게 어떤 계산된 가이드를 가지고 이 전시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은 이 채워넣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이 모든 판단의 주체가 작가이기도 하고 관객이기도 하고 전시 기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이 판단의 주체로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 몇 그램이 줄어들었으면 반드시 몇 그램을 채워 넣는다라는 작가의 디테일한 가이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냥 조화로운 관계 안에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운영하는 이 과정을 분석해 보면 사실상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하나의 통제가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다뤄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에게 이 걱정이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사실 맞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걱정의 주체는 나잖아.
그런데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관계 안에서 걱정이 다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또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다뤄지는 상태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짐을 나눠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걱정의 상태는 어떤 모습인가요? 오로지 내가 다 감당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혹은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믿으시는지, 이것도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에요. 저는 펠릭스 작가님의 작품을 이 걱정이라는 개념에 빗대어서 해석을 해봤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이 작품을 보고 어떤 감정을 떠올리셨나요? 뭐 상실과 소멸, 채워짐, 그리고 견딤. 이 모든 것이 다양한 형태로 삶에 적용이 가능한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정말 예술이 개인의 삶을 깊이 만나면 더욱 의미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에피소드가 여러분께도 그런 의미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펠릭스 선배님은 그 연인의 아픔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공포, 그리고 상실, 채워짐에 대해 끊임없이 관찰하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탕 작품의 진짜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작품의 주제는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초상이었어요. 작품의 부제를 보면 Portrait of Ross in LA, 즉 로스의 초상이에요. 로스가 누구냐? 로스는 펠릭스 선배님의 연인 로스 레이콕이고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국 사랑하는 로스를 먼저 떠나보냈는데요. 이 작품 소개를 보면 로스의 체중에 해당하는 무게만큼의 사탕을 표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탕의 무게가 이 실제 로스의 무게와 같은 거예요. 근데 로스가 점점 병으로 체중이 줄어들고 있었고 그 감소는 매일 눈에 보이는 변화였어요. 근데 펠릭스는 그 사실을 막 드라마처럼 만들지 않고 그저 이 사탕이라는 숫자 또 물질로 남긴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에 새겨진 삶의 유한함이 우리를 더욱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이 한 살 더 먹었네, 이렇게 나이 들어가네, 이렇게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텐데요. 근데 펠릭스 선배님의 작품처럼 줄어들고 뭐 또 조금씩 채워지고 그렇게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한없이 덧없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나의 죽음이 또 우리 모두의 죽음이 결국은 우주의 영원에 연결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깊이 깨달을 수 있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될 수 있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나저나 제가 2026년 4월 그리고 5월 이렇게 2달 동안 무인양품 강남점 5층에서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5년 말부터 막 이야기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뭔가 펠릭스 선배님의 작품에 영감을 받아서 한국식 사탕 더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네, 치열하게 고민해서 정말 좋은 작품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무인양품 강남점 1층에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방문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제가 제 인스타그램이랑 이 유튜브에 이제 며칠에 상주하는지 적어 놓을 테니까 오시는 분들은 꼭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같이 커피도 마시고 스콘도 먹으면서 또 티타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커피 대접하겠습니다. 네, 사는 게 예술은 매주 수요일 11시에 업로드 됩니다. 뭐 여러모로 다소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고 좀 부족함이 많은 팟캐스트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이 들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여러분의 사유를 늘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